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배당과 개인 대주주 양도세의 기준일입니다. 당연히 여러 포지션들의 수급이 상충하게 되고 연말 실적 포장이 필요한 기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밑으로 쏟아지는 개인 매물을 받아내며 양시장에서 윈도우 드레싱 수급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와 배당 기준일인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5%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시작 직후에 외인의 현선물 매도와 기관의 매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 등으로 2834.59포인트까지 사상 최고가를 높였지만 개인의 매물 압박이 가중되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장 중반 기관의 매수가 강해지며 다시 상승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개인의 하방 매물이 집중된 2시 반 이후 하락 전환했고 동시호가에서 외인 기관의 2,400억 매수로 상승으로 턴시키며 2,808.60포인트 0.06% 상승한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0.15%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쏟아지는 개인 매물을 외인 기관이 프로그램으로 받치며 대량 매수했지만 지수 영향력은 개인 매물이 쥐고 있었습니다. 오후 들어 개인의 무차별 하방 매물에 코스닥은 상승 동력을 잃은 채 약세 전환 후 927.00포인트 0.18% 하락한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470억 매수, 기관은 8,539억 매수이고 코스닥에서 외인은 2,770억 매수, 기관은 6,413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양시장에서 기관의 대량 매수는 배당 수급과 연말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매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95%, 코스닥 94%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23.6조, 코스닥 16.5조의 역대급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을 맞아 기관의 매수가 두드러졌지만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회피하려는 개인의 매물과 상충되며 지수는 상승 동력을 잃은 채 개인의 응집 매물이 가지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일본, 대만 강세, 중국, 홍콩 약세를 진행했고 미국 선물은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0.5원 하락 출발한 원달러는 6.3원 하락한 1096.7원의 음봉으로 마감하며 1100원을 다시 이탈했습니다. 0.51% 상승 출발한 선물은 0.55% 상승한 376.15포인트의 양봉 도지로 외인 매도, 기관 매수를 보였습니다. 6.27% 급등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7.48% 급등한 23.14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원을 살짝 넘긴 후에 1%대 상승 음봉, 하이닉스도 초반 강세에서 2%대 하락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장초반 3%대 강세를 보이다가 4%대 하락 마감했고 현대차 2%대, 기아차 1%대 강세, LG전자는 11%대 급등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대형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전장 5%대 강세에서 4%대 하락으로 마감했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전장 14%대 급등해서 7%대 윗꼬리 상승 마감입니다. SK 머티리얼스 7%대, 펄어비스 매드팩토 4%대, 스튜디오 드래곤 3%대 강세, 시제는 5%대, HLB와 알테오제는 2%대, 제넥신 3%대의 약세로 마감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테마로는 스마트카와 강관 업체가 강세를 보였고 키트, 백신, 나파모스타트, 음압병실 등 코로나 관련 테마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HLB 보겠습니다. 메리츠 등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이 12월 들어 지속적으로 출회되며 상승 동력이 실종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LB는 양도세 기준일을 맞아 강보합 출발한 뒤에 장 초반 잠시 강세를 보인 후에 양도세 해당 물량이 메리츠와 KB증권 계좌를 통해 상당히 강하게 출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상방 수급이 극도로 위축되며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지지하는 흐름을 장중에 보였습니다. 1시 반 이후에 일반 개인의 매물까지 동반되며 호가가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세시경 엘레바가 인셉트와의 아필리아 유럽 판매 및 공급을 위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계열들과 함께
급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LB는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이 반등에 장막판 대기 중이던 양도세 회피 매물이 마지막까지 쏟아지며 하락 음봉으로 마감하였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장중 변동폭 4.48%, 평균가 88,654원, 전일의 217%인 190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외인 프로그램 매수와 금융투자의 매수는 장중에 지속적이었지만 쏟아지는 개인 매물을 받아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긴 시간 양도세 회피 수급이 소화되는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LB는 올해 오른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양도세 대상 물량이 많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그 상승의 대량 거래 상황에서 그 물량들이 소화될 수 있었겠지만 LB의 저조한 거래량으로는 지속적이던 그 매물들이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LB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더욱 대량 보유한 큰 손들이 기대감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필리아는 파클리탁셀의 3세대 개량 신약으로서 파클리탁셀의 개량 신약 중 유일하게 난수암 치료제로 유럽에서 허가받은 약품으로 지난 3월 스웨덴의 오아스미아로부터 북유럽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엘레바가 인수했고 이번에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다국적 제약사인 인셉토아의 유럽 지역 판매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소식은 HLB가 아닌 엘레바의 계약이라 LB의 의무공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 이번 라이센스 아웃의 규모나 세부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 리보세라닙과 달리 아필리아의 존재감을 크게 보지 않는 투심과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까지 매도했어야 하는 물량들까지 합쳐지며 양도세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약한 엘센과는 달리 상승 전환 후에 다시 밑골이 없는 음봉 마감이지만 매도 수급 이벤트가 오늘 끝나는 상황에서 오늘의 소식과 연휴 동안 알려진 중국에서 아파티닙의 간암 2차 치료제 단독 시판 승인 대기는 궁극적으로 HLB의 매출 및 실적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지금의 수급 상황을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즉 오늘을 끝으로 최근 보여준 LB의 길고 긴 수급 패턴이 돌아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위암 3차 또는 4차의 NDA 연내 신청의 불확실성에 대한 투심 경색과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이 어우러진 이번 달의 흐름이지만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소식들이 상황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이고 지금 그러한 전환의 가능성을 시험받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연휴를 앞둔 연말 마지막이 이거래일이라는 부담감이 없지는 않지만 최근과는 달라진 흐름이 내일부터 나타날 수 있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0.76% 상승 출발한 L생도 장 초반 강세 후에 LB에 연동하며 종일 강보합권에서 횡보를 보이며 LB의 수급 이벤트를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시 이후 하락 전환하며 26,100원까지 저점을 낮추었지만 지지선 훼손 없이 아필리아의 라이센스 아웃 소식에 LB보다 더 가볍게 반응하며 6.62% 28,200원까지 고점을 높였지만 LB가 매물 소화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자 윗꼬리를 내어주며 2.46% 상승한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7.94%, 평균가 26,881원입니다. 전일의 150%인 164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외인 프로그램은 장중 개인 매물을 받쳐주는 유입을 보여줬고 LB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의 강한 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LB 대비 L생의 장악력은 오늘 같은 상황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LB는 반드시 소화해야 할 매물이 나온 것이고 거기서 오는 차이점일 뿐이지 오늘의 LB L생 간의 갭이 고착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보합 출발한 HLB 파워는 L생보다 LB에 연동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하루 종일 LB의 흐름을 추종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3시의 장대 분봉을 같이 만들었지만 LB가 매물 부담에 힘겨워하자 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파워는 이 박스에서 이탈하여 오늘이 3거래일째이지만 이탈 거래량이 현재의 적어 크지 않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가급적 이런 시간 안에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회복 반등이 필요합니다. 파워의 진짜 상승에는 최소 2,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상당한 수준의 매집 장악력이 확보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HLB 제약은 LB보다 대주주인 L생에 대한 연동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보합 출발한 뒤에 장중 계열 흐름에 연동을 하다가 3시에 장대 분봉에 동참하며 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6,350원 이 라인을 첫 이탈한 지 5거래일 만에 회복했고, 그리고 다시 이탈 후에 3거래일 만에 오늘 회복했습니다. 계열 4개사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HLB의 턴이 기본 조건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 장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요일에 따른 또는 계절에 따른 변화와 굴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휴일과 연휴를 통해서 심신이 리셋되고 재충전의 계기를 가집니다. 주식시장 전체와 개별 종목에서도 같은 이치로 그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특히 현행세법상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라 주가나 수익,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무차별 물량이 나타나게 되는 이맘때쯤의 현상입니다. 특정 시기에만 매도라는 행위로 대상 요건을 회피할 수 있어 궁극적 목적인 세수 확보는 충족되지 못하고 종목과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다분히 합리적이지 못한 세법이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인해 후내년부터는 기본 공제 범위를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어 투자자들의 불만은 있겠지만 이러한 수급 이벤트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다가 그 원인이 해소되고 나면 다시 밸런스를 맞추려는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매도 수급 뒤에는 매수 수급이 대기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신 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적 원리를 믿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맞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장에 편승하여 흐름을 타는 것이 우리의 생존 확률을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